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연구소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2021년 12월 1일 되겠고요. 한국경제신문 한경부동산 파트입니다. 참을만큼 참았다. 이태원 청하 재건축 시동 하는 것 같고요. 서울 마포구 광진구도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세종시 부동산 허위신고 편법 증거 등 2천여 명 정밀조사 들어갔고요. 그리고 250만 가구 공급 폭탄.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급 못 돼요. 양쪽 다 이재명, 윤석열 하는데 5년 안에 250만 가구 공급된, 대한민국 역사상 공급된 사례도 없어요. 40만 가구도 몇 년에 한 번씩 되어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 게 30만, 40만 이 사이에서 많이 해마다 공급됐었습니다. 그 공급할 땅도 없고요. 양쪽 국회 대통령 후보자들 다 구라입니다. 다 구라예요. 자, 평당 매매가 5천만 원 넘은 서울자치구 1년 만에 2배 늘어났고요. 이러니 청약에 7만 명 몰리지 올해 서울 분양 역대 최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서울 경기도권은 지식산업센터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자기에 투자한다. 슬리퍼노믹스 시장 점점 커진다라고 있네요. 그 다음 보시면 오산 평택 민간 분양 아파트 첫 사전 청약 이루어지고요. 오피스텔도 전국 후끈하고요. 성동 구치소 3종 주거 단지로 상향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첨예한 논란, 아마 이 종부세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재명 이분들 대통령 양 후보자들 아마 이 세금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종부세 좀 감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는 종부세를 좀 감면시키겠다고 하고요.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하는데 국토보유세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세금을 더 뜯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혼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종부세 자체도 전 세계에 대한민국만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없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재산세도 만들고 종부세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국토보유세를 하겠다. 도대체 개념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없애버리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것인지. 근데 그러면 이름만 바꾸고 실제 세금은 똑같은 거일 거고, 재산세 종부세 놔두고 국토보유세를 또 만들겠다면 이게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근데 또 봐보니까는 종부세 해가지고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례가 지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해도 너무 뜯어가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발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세금을 줄이는 걸 하겠다. 근데 하여튼 민주당은 계속 그 양치기 소년이죠. 계속 거짓말만 쳐요. 선거가 다가오면 세금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말 내가 했냐. 세금을 더 올려 쳐받고 국민들한테 강탈해 가고 있는 실정인 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작태입니다. 여기도 오늘도 봐보면은 종부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케이스인데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멀쩡히 계시는 모친께 집 팔자 해야 하나, 종부세 대혼란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님 명의로 시골 주택 같은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버님 명으로 광주광역시에 있고 내가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있어.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아버님 명의 주택이 어머님하고 또 형제 자매라고 지분으로 자동 상속돼 버리죠. 자동 상속돼 버리면 어머님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나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형도 한 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나 동생도 또 한 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2채씩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종부세를 폭탄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 주택소유지분안이 상속비율과 과세 여부 결정하겠다. 납세자들 상속이 투기인가, 유예기간도 없이 곳곳 불만이다. 부부가 집 있는 땅 물려받아도 다주택자 분류에 높은 종부세, 빈집 내놔도 안 팔려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친 아파트 지분을 물려받은 종합부동산세가 2배로 급증했는데 그 집이 모친이 살고 계셔서 팔지도 못합니다. 종부세를 폭탄을 맞으니까 멀쩡히 그 집에 살고 계신 모친께 집을 팔자고 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부모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상속이 죄입니까? 왜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하죠?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비율 기준을 높여 잡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시작되는 종부세 납부 현장에서 한바탕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하게 된 주택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이 20% 이하이며 소유 지분율이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 지분율 기준을 실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자로부터 물려받는 지분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50%씩 갖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며 피상속인 소유 지분을 50%를 자녀 한 명이 16.7%씩 나눠 물려받았을 때 자녀 한 명씩 주택 전체에 대해 16.7% 지분을 갖게 됐지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비율은 33.3%가 됩니다. 이를 놓고 정부는 피상속인에 대한 비율로 과세를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제3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부세법령 취지에 비춰봤을 때 피상속인 사망자에 대한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고요. 이 관계자는 상속 지분과 관련한 종부세 법령은 3년 전부터 운영하게 됐다며 법령 해석을 놓고 시장 혼선이 있어 올해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이라 봤고요.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들은 잇따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하는 한 납세자는 상속이 투기 활동도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세금을 매기려면 최소한 미리 준비할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데 정부가 도령 기준을 강화해 일방통행식 정책이 펼치고 있다며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센터 팀장은 상속 비율 강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라며 이를 강화하려면 정부가 시행령에 반영해 납세자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도 피해를 토로하는 납세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15년간 한 곳에 거주했던 한 주택자는 소수 지분을 상속받으며 2주택대로 분류돼 종부세 350만 원 내야 한다며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 된 집을 못 팔고 있는데 두고두고 세금 폭탄 맞을 바에 차라리 상속 지분을 나라에 기부할 수 없냐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가 갑자기 농지주택 토지를 상속받으며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도 많고요. 공시가격이 8억 9천만 원인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C씨는 7년 전 조부모가 사망하며 다른 친척 명의의 주택에 들어선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가세당국은 C씨를 1가구 2주택대로 판단해 종부세를 고지했고 현재 당국은 토지에 대해 다른 사람의 명의가 무허가 건물이든 주택이 있으면 이를 소유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는 물론 주택분 재산세까지 부과합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빈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국의 해석이 1주택자들에게 또 다른 폭탄이 된다는 지적이고요. 전국 농촌 빈집은 5만 5,750동으로 상속 등으로 1주택자들이 이들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2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얻어맞게 됩니다. 상속인들은 농어촌 주택을 팔려 해도 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고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주택수 산정 때 농어촌 주택을 제외한 종부세법 특례 개정을 추진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계획재정위원회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면서 다른 개정안을 모두 폐기한 탓이고요. 더 큰 문제는 베이비 부모가 출생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피상속인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입니다. 자산가격 상승과 피상속인의 증가 흐름에 맞춰 보면 현행 종부세 체계는 1주택자라도 징벌적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보면 그냥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광역시나 경기도권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종부세를 폭탄 맞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요. 종부세가 200만 원, 300만 원 요 정도 되면 납부를 하시든지 하시고요. 돈 1,000만 원 이상 되시든지 2천, 3천, 5천 되시면 종부세 이원 청구 2022년 2월 20일까지라고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처는 010-8299-2038 이렇게 하네요. 요걸로 이제 해가지고 종부세 이용 관심 있으신 분, 그 다음에 2022년 1월 정도까지는 다 접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 종부세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이원 청구.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승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